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석준 의원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제1당 그 대표가 저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상당히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꾸 검찰공화국 하는데, 이게 뭐 검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뭐 영장 어떤 압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성남FC 건이 지금 3자 뇌물죄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충분히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차병원 등등의 어떤 부정한 어떤 청탁으로 인한 어떤 이권 개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본인이 뭐 억울한 면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법부와 맞서서 사법부에서 이제 싸우면 되는 것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지도부를 저렇게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썩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또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저도 그 대구 FC를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월드컵 200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구 FC 시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시민 주주로도 참여하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을 했죠.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관내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주주로 참여하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176억이 지금 이제 용적률을 올리고 또 의료시설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수십 배의 이득을 줬죠. 그런 식으로 이득 특혜를 주는 케이스는 없죠.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분양가보다 땅을 싸게 해준다든 그게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게, 그것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성남FC의 어떤 문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축구단, 그러니까 시에서 창설한 축구단의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죠. 또 그 광고 없이는 축구단이 운영되기는 어려운데 그 광고를 하면서 그냥
그 유니폼에 나오는 그 기업의 로고 이런 것으로 인한 광고 효과를 염두에 두고 순수히 광고 목적으로 돈을 내느냐 아니면 시에서 뭔가 그 기업에 어떤 대가성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하신 것처럼 두산건설도 그렇게 명백하게 의료 부지를 이제 상업 용지로 그리고 용적이 높이면서 특혜를 했고 네이버 역시 어떤 문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도로하고 관계돼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했고 한 분명한 반대 급부 특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계속 또 수사를 해봤더니 결론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또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자 어떤 검찰의 수사 결론이 맞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부가 바뀌었더니 검찰의 결론도 수사기관의 결론도 바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경찰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장동 건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성남지청장을 대표적인 친문재인 검사인 우리 그 박은정 지청장을 보낸 것도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을 좀 알만한 사람 조금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성남 지금 FC의 후원금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장 의원이 이제 기부 체납 이야기를 했는데 기부 체납은 물적 기부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업 용지로 바꾸고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예를 들면은 땅을 예를 들면 10% 20%를 시에 주는 것은 기부 체납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특혜 부분 또 일단 별개로 하고 그런데 이거는 후원금 돈을 준 겁니다. 네. 기부 체납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박은정 지청장 있을 때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거죠. 그래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퇴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당시 문재인 검찰, 경찰은 정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 수사가 정말 안 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뒤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덮어놨던 것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오늘 검찰 출두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잘못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억울하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런 어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한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과 없이 그냥 무작정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검찰청 출두하는 대표를 뭐 지지하기 위해서 모일 수가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가 총출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조홍천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와 비화가 되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자꾸 이제 방탄이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민당으로 봐서도 굉장히 저는 악영향이 올 거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게 정치 수사가 아닌 당연히 해야 될 수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지도부가 같이 가고 또 이를 보통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또 1월 달에도 또 정기국회를 좀 요구하고 임시국회. 예.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등등이 자꾸 이제 모든 것이 지금 결국은 이재명 방탄으로 기결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을 저는 준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 출두에 당 지도부가 대거 출두한 것 역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참 좀 복잡합니다, 홍 의원님.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실장께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서실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하여튼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뭐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경원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사의를 표명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뭐 계속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지금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과연 이 사의 표명이 곧 당대표 출마로 뭐 당장 지금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고심의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한번 조금 하루 이틀은 계속 나경원 대표가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상당히 강하게 연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이야기, 개인 의견을 마치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다. 이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끝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면 홍 의원님, 네. 이 자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아직도 그건 더 생각 중이다라는 나경원 전 의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그래서 이 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수락해서 수행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는 친윤계가 아니라 반윤, 적어도 비윤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자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좀 고심이 된다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그렇죠. 뭐 저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가 뭐 100% 당대표에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이 여론조사상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치인데, 뭐 당내 뭐 100%로 했을 때 전대룰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나경원 대표로 봐서는 당연히 출마에 저는 뜻이 강하리라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이런 어떤 마찰 내지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러는 부담을 안고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되면 뭐 반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본인의 정치적 어떤 행보에 있어서도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지금 이제 저출산 부위원장 사퇴를 했지만 곧바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의원이 또 나경원 의원하고 또 친하시고 네. 또 아무래도 또 대통령 또 직은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셨겠죠.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지금 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대통령하고 그런 또 관계 때문에 사실은 나경원 대표가 좀 진작 좀 출마 의사 표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타이밍이 조금 자꾸 이제 실기하는 그런 감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실기하는 감.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보면 여론조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 전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를 할 때 또 1등을 많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나경원 전 의원. 이 두 명의 정치인이 다 출마 여부를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할까 말까로 고심하고 있다. 잘 나오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뭐 사실상 의미가 없죠. 예. 이제는 뭐 당원 100%, 예, 당원 100%고 100% 그리고 전대룰이 바뀌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당원이 이제 70%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나경원 대표 전 원내 대표 입장은
유승민 의원 입장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진짜 전대룰이 100% 당원으로 바뀐 상황에서 물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당원 조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일치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당원들의 생각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과 이런 어떤 문제가 암초가 만났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케이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